김민재의 미친 활약. 드디어 부활 성공. 다이어보다 더 좋은 수비력 보여줬다. 김민재 나가고 실점한 미넨. 베를린전 5에서 1승리. 김민재 주전 경쟁 다시 시작. 미넨 vs 베를린. 비록 토마스 투엘 감독 아래서는 백업 멤버지만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은 경쟁자 에릭 다이어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을 경기장에서 증명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21일 이하 한국 시간 독일 베를린의 슈타디온 안데어 알텐페르스테라이에서 열린 2023-2024 독일 분데스리가 30라운드에서 오니온 베를린을 5에서 1로 대파했다. 이미 레버쿠젠 승점 79점의 우승을 내준 바이에른 뮌헨 승점 66점은 분데스리가 12연패에 실패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2위 자리를 두고 3위 슈투트가르트 승점 63와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다. 철기둥, 김민재가 4경기 만에 선발로 나섰다. 김민재가 선발로 뛴 경기는 지난 6일 하이덴하임 원정 풀타임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김민재는 아스날과 챔피언스리그 2경기에 서는 벤치만 지켰다. 김민재는 활동 범위가 넓은 원래 스타일을 버리지 않았다. 상대가 역습을 시작하려 할 때 공격수에게 다가가 실수를 유발하는 수비를 초반부터 보여줬다. 김민재가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루즈볼이 되면 한 발 뒤에 있던 다이어가 이를 커버해주는 방식으로 수비가 작동했다. 전반 18분 상황이 대표적이었다. 우니온 공격수 베네딕트 홀러바흐가 공을 받을 때 김민재가 다가가 몸싸움을 걸었는데 공이 튕겨나가며 깔끔하게 막지 못했다. 그러자 배우를 커버하고 있던 다이어가 재차 홀러바흐에게 다가가 몸싸움을 걸었다. 다이어는 어깨싸움 중 아예 튕겨나가 버렸지만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다시 접근한 김민재가 결국 컷백 패스를 막아냈다. 이후에도 오니온 역습의 천병 홀러바흐를 김민재가 1대1로 여러 번 막았는데 잘 제압하는 장면이 연달아 나왔다. 홀러바흐를 무리하게 밀어버리려 하면 쓱 빠져나가 버린다는 걸 눈치챈 듯 돌아서지 못하게 견제만 하면서 실수를 유발했다. 문전 집중력과 김민재 특유의 과감한 수비는 갈수록 탄력이 붙였다. 전반 37분 위협적인 크로스를 머리로 끊어낸 뒤 떨어진 공을 따내 빠른 드리블로 상대 견제에서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원맨쇼를 펼치기도 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의 변덕은 계속됐다. 바이에른 뮌헨이 3에서 0으로 앞선 후반 14분 김민재를 빼고 다이어 우파메카노를 넣었다. 그간 출전 시간이 부족했던 김민재였기에 출전 시간 배분 문제도 아니었다. 보통 수비수는 큰 실수나 부상이 없다면 풀타임 출전시킨다. 투엘 감독은 우파메카노 역시 실험하려고 김민재를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는 뜻이다. 김민재가 못한 경기도 아니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푸mov에 따르면 김민재는 패스 정확도 98%, 59분의 58, 볼 터치 68회, 드리블 성공 100%, 1분의 1, 공격 지역 패스 1회, 롱패스 정확도 100%, 2분의 2를 기록했다. 수비에서도 김민재는 볼 뺏김 0회, 걷어내기 3회, 헤더 클리어 1회, 가로채기 2회, 지상 볼 경합 성공률 75%, 4분의 3, 공중볼 경합 성공률 75%, 4분의 3로 좋은 기록을 내면서 평점도 7.5를 받았다. 이쯤 되면 투엘 감독의 머릿속에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의 세 번째 센터백일 뿐이다. 더 많은 역할을 원하는 김민재와 투엘 감독은 분명 맞지 않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선발 출전에도 김민재는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걸으며 안정적인 모습을 선보였다. 독일 란은 투엘 감독이 다이어와 함께 붙박이 주전 더 리흐트를 이날 출전시키지 않은 이유는 최근 종아리 부상을 입은 더 리흐트의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위험 제로 전략이었다 라고 들려졌다. 더 리흐트를 보호하기 위해 김민재를 내보냈단 이야기다. 결국 김민재는 투엘 감독 아래서 백업 멤버라고 강조했다. 물론 김민재가 이를 모를 리 없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번엔 날리지 않고 잘 흡수했다. 경쟁자, 다이어보다 좋은 평점과 평가를 받았다. 라는 김민재는 매우 통솔된 경기를 했고 많은 몸싸움에서 승리했다. 라고 분석했다. 2. 충격.
나겔스만 재계약, 김민재 새 감독. 지단도 아니다. 미넨. 유로파 3연패 황제 후보 낙점. 바이에른 미넨을 새롭게 지도할 감독으로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거론됐다. 독일, 빌트는 21일 이하 한국 시간 유력 후보인 사비 알론소와 율리안 나겔스만이 레버쿠젠과 독일 국가대표팀 잔류를 선언한 가운데 미넨은 또 다른 새로운 감독을 찾아야 한다 라면서 에메리 감독과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은 현재 토마스 투엘 감독의 후임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데 제르비는 아직 명문 구단을 지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몇 가지 위구심이 있지만 에메리는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다 라고 덧붙였다. 미넨은 올 시즌을 끝으로 토마스 투엘 감독과 결별한다. 미넨은 지난 2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미넨의 투엘 감독은 2025년 6월 30일 계약 만료 예정이었던 관계를 2024년 6월 30일 종료하기로 공동 결정했다. 얀 크리스티안 드레센 CEO와 투엘 감독의 우호적인 대화의 결과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투엘 감독과 이르게 계약을 종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바로 성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했던 미넨은 올여름 김민재를 비롯해 해리 케인, 라파엘 게레이로 등을 영입하며 전력 보강을 이뤄냈다. 하지만 컵대회에서 연이어 탈락했다. 미넨은 올 시즌 DFL 슈퍼컵에서 라이프치히에 0에서 3으로 패하며 우승을 놓쳤다. DFB 포칼에서도 2라운드 만에 자르비르켄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해 탈락했다. 분데스리가도 레버쿠젠이 우승을 확정하게 됐다. 결국 남은 대회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뿐이다. 4강에 진출하며 희망을 보고 있지만 다음 상대는 레알 마드리드다. 결국 미넨은 빠르게 결단을 내렸다. 지난 2월 투엘 감독과 조기 결별을 선택했다. 하지만 차기 감독을 선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양한 후보군이 이름을 올렸다. 알론소 감독을 포함해 나겔스만, 데 제르비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미넨이 점찍은 후보군들이 현재 맡고 있는 팀의 잔류를 선언했다. 먼저 알론소 감독은 지난 3월 레버쿠젠은 내가 코치로서 성장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내가 있을 곳은 이곳밖에 아닌 것 같다. 이번이 감독으로서 첫 정규 시즌이다. 아직 증명할 것이 많다. 며 다음 시즌에도 레버쿠젠에 남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했다. 나겔스만 감독은 재계약을 맺으며 일말의 가능성까지 사라지게 만들었다. 독일 대표팀과 계약을 연장했다. 독일 축구협회는 19일 율리안 나겔스만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6 월드컵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그의 계약은 2026년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유효하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나겔스만 감독은 이것은 마음이 내린 결정이다. 국가대표팀을 훈련하고 국내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영광이다. 3월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상대로 한 2번의 승리는 정말 감동적이었다. 우리는 성공적으로 유로 대회를 치르고 싶고 월드컵에 도전하는 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결국 미넨은 새로운 후보군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지네딘 지단 감독도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다. 독일, 빌트는 20일, 지단 감독도 투엘 감독이 떠나면서 미넨과 연결되고 있다. 심지어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는 미넨이 지단 감독 영입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고 전했다. 다만 큰 진전이 있는 상태는 아니다. 빌트는 그러나 미넨과 지단 사이에 만남은 없었고 단지 교류만 있었다. 지금의 상황은 뜨겁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후보로 에메리 감독이 이름을 올렸다. 에메리 감독은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황제로 불릴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세비야를 지휘하던 당시 3시즌 연속 유럽축구연맹 UEL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7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지만 선수단 장악에 실패하며 작별을 고했다. 이후 아스널 감독으로 부임했다. 아르센 벵거 감독의 후임으로 지휘봉을 잡아 잉글랜드 무대에 입성했다. 부임 초반 에메리 감독은 후반전의 사나이였다. 전반 전술적 패착을 인정하고 후반전 변화를 통해 역전의 명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에메리 감독은 아스널에서 플랜 A 위 부재, 선수단 장악 실패, 참혹한 원정 성적 등으로 결국 한 시즌 반 만에 사령탑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후 에메리 감독은 비아레알 감독직을 맡았다. 비아레알에서도 유럽축구연맹 UEL 우승을 이뤄냈고 2021에서 22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기적을 이뤄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시즌 갑작스레 팀을 떠났다. 빌라가 600만 유로, 약 86억 원, 위 방출 조항을 지불하며 러브콜을 보냈기 때문. 당시 빌라는 스티븐 제라드 감독을 경질한 뒤 에메리 감독을 대체자로 점찍었다. 에메리 감독은 빌라 지휘봉을 잡게 됐다. 에메리 감독은 중위권까지 팀 성적을 끌어올렸고 결국 7위로 시즌을 마감하면서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 티켓을 확보했다. 올 시즌에도 빌라는 4위의 성적과 함께 유럽축구연맹 UECL 4강에 진출한 상태다. 과거 뮌헨에서 활약을 펼쳤던 로타어 마테우스는 독일 스카이 스포츠 인터뷰를 통해 나는 빌라의 에메리를 데려오고 싶다. 그는 그곳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완벽한 영어를 구사한다. 언어 장벽이 없다. 에메리는 또한 새로운 호흡을 가져올 사람이 될 것이다. 뮌헨과 잘 맞을 것이라고 강하게 원했다. 우선 에메리 감독은 올 시즌 빌라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21일 본머스의 3에서 1승리를 거둔 뒤 이적설에 대해 묻자 나는 여기에 100%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